뇌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눈길 닿는 모든 것들이 마치 뇌로만 보인다는 남자. 무게 1,400g, 신경세포 860억 개, 시냅스 1,000조 개로 구성된 뇌. 뇌를 들여다보면 자신을,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뇌과학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시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분야도 있죠. 바로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뇌입니다. 과학서적만 취급하는 과학 전문 서점에서도 뇌에 관련된 책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책들로 분류됩니다. 최후의 개척지로 불리는 뇌는 우주만큼이나 큰 신비를 품고 있죠. 뇌과학자들은 풀리지 않는 뇌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오늘도 연구를 합니다. 젊은 과학자 송영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과학 전문 서점이다 보니 다른 과학자들과 종종 만나게 된다는데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 진짜 오랜만. 여전하네. 똑같이. 공연 잘 끝났어. 과학과 조금은 동떨어져 보이는 공연 얘기로 인사를 건네는 이들. 주말마다 그 가는 그러니까 거를 어느 교수님이 완전 그거를 지지해주고. 사실 이들은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사이언스 버스킹 시작합니다. 5년 전부터 세 사람을 포함 36명의 과학자들이 각종 실험들을 묶어 공연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전국 48개 지역을 순회한 장기 공연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이 일상으로 하나의 문화로 다가가길 원했기 때문이었죠. 연일 이어진 공연은 대성공이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낸 영조 씨가 제 몫을 톡톡히 했답니다. 아, 영조 나한테 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같은 나 진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이해하는 게 나밖에 그러니까. 영주야 널 이해하는 게 나밖에 아니, 없어. 난 좋다 했어. 난 좋다 했었어. 분명히. 아, 약간 근데 우리 집에서 그때 얘기 같이 했던 거잖아. 근데 처음에 버스킹 팀장을 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되게 전화를 이제 많이 하고 카톡을 많이 했던 두 분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이 친구는 정말로 정식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연 컨텐츠를 보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 과학을 접목시키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했었고 그때 그래서 영조 덕분에 뭘 했냐면은 이민 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인생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게 뭐냐면 공연 처음부터 이민 가방 거기 있었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가방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다가 이민 가방에서 20분 동안 숨죽이며 있었다는 소정 씨. 등장부터 재미있어야 한다는 영조 씨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과학자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민 가방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탁 치고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홍대에서 그때 되게 사람들이 놀랐었잖아요. 얘 때문에 버스킹이 재밌어진 거지. 얘 아니었으면은 버스킹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버스킹 팀장인데 실은 얘 때문에 하게 된 거지. 그것도 얘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지. 아마 재미없는 버스킹의 연속들. 그때 근데 그때는 앞부분 영조 씨에게도 이들은 든든한 기둥이 돼주었습니다. 남버버를 그래도 우리도 해봐야지까지는 안 나왔어요. 초반에 진짜 영조 힘들어할 때 영조를 믿어주고 영조를 밀어준 거 나밖에 없었다 진짜. 맞아. 우리 진짜 내 영조의 정신적 지주. 영조 씨가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건 2015년 출전한 페임랩 때문. 33개국 5천여 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배출한 페임랩은 3분 안에 자신이 정한 과학 주제를 재미있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마술과 접목한 영조 씨. 전자에 색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시면 전자에는 하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영조 씨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를 제가 관찰했을 때
이 하얀색 상태와 빨간색 상태가 한 전자 안에 공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그걸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페임랩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영조 씨는 뇌과학을 주제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이라는 게 이제 되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쯤 느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와, 내가 진짜 재미있는데 내가 한번 가가지고 진짜 이 내용 찾아봐야겠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송영조라는 사람은 대체 누군가 이 사람을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이제 이 단계까지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인간의 상상은 과학의 진화를 이끕니다. 진화의 과정 속에 과학자들의 인내와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그 인내와 노력의 산실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의 핵심, 신경물리학 연구실입니다. 뇌과학도로서 영조 씨의 꿈이 이곳에서 연결어가고 있죠. 4년째 이곳에서 다양한 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최근엔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결국 이제 신경세포들이 하나하나씩 되게 여러 가지 연결이 있는 건데, 이 연결이 많다는 건 결국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이 사이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쪽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간과 컴퓨터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좀 해석하는 이제 그런 쪽인 이제 BCI 연구,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 총 이렇게 크게 바라보면 세 가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게임을 할 때 조이스틱이나 키보드 등을 통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처럼 뇌의 신호를 이용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현재 국내외에서는 신체 움직임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조 씨의 최근 연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나는 뭐 항상 이상한 거 가져오잖아. 이거 뇌파로 그 집중력, 뇌파 변화를 측정을 해가지고 더 집중을 잘해서 뇌파를 더 많이 바꾸는 사람이 공을 상대방 쪽으로 미는 거지. 재밌네. 이기면 치킨고, 방금 올리브. 뇌파를 활용한 게임 기계라는데요. 휴대용 뇌파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 기기를 좀 애들 장난감에 응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뇌파가 변하는 걸 얘가 측정을 해줘요. 자체적으로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간략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여기 보이는 이 장치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먼저 뇌파로 공을 띄우고 워밍업을 해봅니다. Ready? 과연 오늘 치킨은 누가 쏘게 될까요? 가볍게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두 사람 연구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막상막하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아휴, 송영조 패. Player 야, 너숨 1 참았어? wins. 아니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Player 2, you can do better. 자, 이렇게 이 기기의 신뢰성에 한번 우리는 의심을 가지는. 나 열나 집중했는데 진짜. Begin.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집중해 보는데요. 과연 두 번째 대결의 승자는? 아이고, 점점 영조 씨 쪽으로 공이 밀리는데요. 오늘 치킨은 영조 씨가 쏘는 걸로 할 확정. 리가 없는데. I like 평상시에 the way 멍 때리는 거 되게 많이 Player 잘하는데 two, 손 집중을 안 하는 건데. 너가 이미 평소에 기본적으로 베타파가 높은 사람이야. play again. 나 되게 집중 잘 못하는. 우리
특이점 회의를 할까요? 응? 해야지 이제. 특이점 회의 해봅시다. 노트북을 들고. 카테고리를 지금 일단 나누자는 다들 동의하는 거죠? 저세 개로 구분한. 태스크 3개로 나누는 거. 중간 벌써 부분은 8개월째 동료들과 함께 운동기능 뇌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처음에 지속적으로 실험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정할 때 굳이 꼭 실생활이랑 바로 접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겠지. 완전 반대겠지. 다르겠지. 그러니까 다르겠지.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나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혼자서 다 짊어서 다 끌고 나가고 있고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저나 다른 사람 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시키는 과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실험은 다양한 분야로 발전될 수 있기에 실험을 설계할 때부터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글씨를 이제 쓰게 되실 건데 상하는 그대로인데 좌우가 반전되어서 이제 본인이 그리는 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뭐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화면상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본인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화면상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초록색 점에서 시작하는 거고. 보여지는 선을 정반대로 그리는 이 실험은 경험한 적 없었던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 경험이 익숙해질 때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사람마다 뇌의 반응 지점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에 많은 실험군을 확보해 오차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알파벳 선을 따라서 이제 천천히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 내로 해야 되니까 너무 한 곳에서 멈춰 계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결국 그 사람들이 운동은 아직 못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그 운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동작을 꾸준히 반복시키면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뇌졸중 환자들한테 좀 더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서 지금 시작한 프로젝트고 지금은 그 좀 재활에 필요한 운동 학습 중에서도 좀 재활에 필요한 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조 씨가 처음부터 뇌과학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6년 전 물리학도의 꿈을 키우던 어느 날 보게 된 다큐멘터리 한 편 때문이었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미스테리한 걸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 미스테리한 게 저한테 느껴지는 게 뭔가 우주 그리고 뭔가 우리의 심리 이런 게 되게 미스테리하게 예전부터 느꼈던 것 같고 뇌과학 관련 다큐멘터리를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물리학자들이 이런 뇌과학 분야에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도 뇌과학을 연구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 뇌과학이라는 걸로 뭔가 통합할 수 있겠네? 내 모든 관심 분야가 여기로 모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팍 하고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뇌과학에 완전히 이제 꽂혀가지고 좀 파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6년 동안 뇌에 대한 짝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영조 씨. 그런 그가 오늘은 밥맛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연구실을 벗어나 과학고 시절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인데요. 영조 너 화학반이나 물리반이었나? 물리반. 아 물리반 짱이었어. 짱이었지. 나 화학반장. 짱끼리. 형은 물리반이었잖아. 나 물리반. 영조의 마술 수세자라고. 영조가 그때 시험 봤을 때 막 이런 말을 했어요. 막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법. 이번에 그 꼴등이 나일 뿐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잘 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영조가 공부 쪽으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영조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탄성 우주론이라고 해서 영조가 이제 유상학 아니야 솔직히 말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조는 남들한테 이건 이제 이렇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력한 친구고요.
그걸 또 이제 직접 실험을 어떻게 하면서 맞아. 와. 보여주는 노력. 나 정말 까먹고 감명 있었어. 깊었어요. 탄성 우주론. 아, 난 아직도 그 감명 깊어요. 나만의 우주론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쯤에 이제 이 우주는 사실 탄성체가 아니었을까 해가지고 탄성 우주론이라고 해서 만약 우주가 탄성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실제와 가깝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이론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 영조 씨는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한 수재. 만 18세에 카이스트에 입학해 최연소 입학생이란 훈장을 달았습니다. 진짜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올해 2020년 여러분한테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고 제가 우리 제각 십기 하면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각 십기 파이팅! 친구들과의 한바탕 수다와 함께 깊어가는 밤입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영조 씨. 지금이야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지만 중학교 시절 그는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딱히 이유랄 것도 없는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중3, 중2 어쨌거나 그때 그냥 가만히 그냥 시험 보고 시험 직전이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그냥 발차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고 왜 갑자기 쳐다보냐고 하고 막 때리고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그를 붙잡아준 것은 미지의 세계로 안내했던 과학 관련 서적. 그리고 삼촌이 가르쳐준 마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되게 뭐라고 하지? 학교 축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대에 올라가서 마술은 제가 또 잘 했어요, 곧잘. 그런 거 보면은 생각 쫄지 않고 그런 건 했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정말 약간 어쩌면 슬픈 얘기지만 이 대학교 때는 제가 그냥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하는 이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 외에 뭐 술자리도 제가 잘 안 나갔거든요. 너무 우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진짜 대학교 때까지는 유일한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였던 것 같아요, 마술. 마술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다는 영조 씨. 요즘 그는 뇌과학을 마술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그 해답의 열쇠를 찾은 건 바로 서울에서였습니다. (4년) 전 처음 인연을 맺은 마술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좀 쉬었어요? 네? 좀 쉬었어요? 네, 저는 좀 많이 쉬었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한다는 거 그래, 저는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시작하는 순간 전문 배우. 이곳 원장인 차승우 씨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래야죠 하길래 들어가서 그래야 손 보는 게 로스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면 이거 할 때 마술쇼의 노하우를 영조 씨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수해주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은 요즘 새로운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마술 퍼포먼스인데요. 이렇게 검은 화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 뇌가 어느 물체 아니면 어느 위치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많은 정보를 뇌가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8개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여도 이렇게 된다고? 라이브 퍼포먼스, 완전 실제 무대 그 세팅.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고 그 조명이 진짜 전체 암전이 제대로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수강 카드를 봤더니 카이스트 재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그런 공연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과학이랑 섞어서 해보고 싶다. 같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영조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보여주고 싶은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리허설 영상이라 가지고 지금. 과학자로서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알기에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차 원장.
좋다. 몇 명이 이상적이야? 6명 이상은 돼야죠. 다양한 실험을 구현할 방법도, 과학적 설명을 쉽게 이해시킬 방법도 이렇게 함께 찾다 보면 언젠가 풀리겠죠. 과학을 빼도 재밌어야 돼. 알맹이는 없지만 재밌어야 돼. 과학 버스킹과는 또 다른 영조 씨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된 무대에서 90분 동안 관객들에게 과학 공연을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지금은 오늘 무사히 잘 끝났으면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과학 실험이라는 조금 낯선 형태의 공연을 즐기기 위해 관객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관객석이 채워지자 더해가는 긴장감. 달달 외웠던 대사도 다시 점검하는 영조 씨. 연습만이 살 길이겠죠. 이번에는 어떤 변수가 실험에 영향을 주니까 아무튼 지원자들은 예를 들면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되는데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인 컨트롤 과학자 송영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 컨트롤의 셀입니다. 실감나는 연기와 함께 대중의 눈높이에서 뇌에 대한 이해가 더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파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번에 실험해볼 장비는 근육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찌릿찌릿 하이쿠라는 장비입니다. 전선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여성 전자분은 팔을 이렇게 과학쇼의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강한 명령을 보내는 곳인데요. 자, 여러분 모두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가장 세게 당겨보실래요, 손을? 오, 예. 이 소리는 손을 움직일 때 나오는 뇌전기 신호. 소리 변하는 것도 들리시죠? 이제 남성 지원자분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명령을 캐치해서 여성 지원자분의 팔로 보낼 겁니다. 찌릿찌릿! 뇌 신호가 정말 상대방에게 전달될까요? 찌릿찌릿!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네. 제가 대신해서 남성 지원자분의 팔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힘 빼고 계세요. 힘 빼고 계세요. 어때요? 팔이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남성 지원자분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명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본 실험이었습니다. 번쩍번쩍 브레인을 통해서 관객분의 선택을 7초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관객분,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서 아무도 모르는 본인의 선택을 마음속으로 담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뇌는 7초 전에 먼저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관객의 뇌 신호를 인지한 지 7초 후 반짝반짝 빛나는 글씨가 바로 관객이 선택한 단어라는데요. 과연 영조 씨는 맞출 수 있을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영조 씨의 노력 덕에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뇌과학과 한 뼘 더 가까워졌겠죠. 영조 씨의 새로운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큰 탈 없이는 끝났으니까. 발견의 즐거움 과학. 영조 씨에게 과학은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즐거움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영조 씨. 그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저에게 있어 과학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뭔가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뭔가 그 과정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과학 소통이.
오, 감사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네요, 감사패가 생각보다. 과학 문화 관련해서도 앞으로 노력해서 이거 대한민국이 과학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